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두 번째 팟캐스트에서는 한국의 계절별 특징과 제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5월의 한국은 봄이지만 요즘 날씨는 완전 여름 날씨예요. 먼저 봄의 특징을 말해보면 봄에는 일교차가 정말 심해요. 일교차는 아침에는 춥고 오후에는 더워서 온도 차이가 심한 것을 말해요. 봄은 아침, 밤에는 쌀쌀하지만 오후에는 따뜻하거나 더워요. 그 온도 차이가 커서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일교차가 매우 크고 낮 최고 온도는 32도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봄에는 보통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을 조심해야 한다는 뉴스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한국의 봄은 3월부터 5월까지인데 3, 4월에 점차 따뜻해지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시기가 있어요. 개나리나 진달래 같은 꽃이 피는 시기에 갑자기 추워져서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듯이 춥다는 의미에서 꽃샘추위라고 해요. 꽃샘추위가 지나고 4월에 꽃이 만개하기 때문에 이때 축제가 많은데 특히 벚꽃 축제가 많아요. 꽃이 만개해도 그렇게 엄청 따뜻하진 않아서 다들 가디건이나 겉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겨울에 입지 못했던 예쁜 옷들을 많이 입을 수 있어서 트렌치코트, 가디건, 니트, 셔츠 등을 많이 입을 수 있어요. 봄의 제철 음식은 냉이, 두릅, 달래, 쑥 같은 나물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봄에 두릅 비빔밥을 해 먹어봤어요. 달래로는 달래 된장국도 많이 끓여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제철 과일은 아무래도 딸기겠죠. 봄에 딸기에 관련된 디저트가 정말 많이 생겨요. 이때 시즌 메뉴로 생딸기를 이용한 음료나 디저트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 진짜 봄이 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요. 딸기는 이때 아니면 다른 때는 너무 비싸서 봄에 많이 사 먹어요. 6월부터 여름이 시작되는데 한국의 여름은 덥고 습해요. 그리고 낮이 길어져서 해가 새벽 5시 정도에 뜨고 저녁 8시 정도에 해가 져요. 그리고 비가 자주 내리고 정말 습한데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기간을 장마라고 해요. 장마 때는 비가 자주 내리고 흐리고 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은데 이걸 불쾌지수라고 해요.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아서 피부가 끈적거려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여름에는 반팔이나 민소매, 반바지를 자주 입고 대중교통이나 회사에서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서 추울 때도 있어서 얇은 겉옷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햇빛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양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안 들고 다녔는데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피부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정말 더우면 양산을 들고 다닐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한여름에는 밤에도 정말 더운데 그것을 열대야라고 해요. 열대야일 때는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더워서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름에는 방학이나 휴가가 있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도 많아서 밖에서 많이 놀다 보니까 재미있는 추억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공포 영화도 많이 개봉해요. 공포 영화를 보면 오싹해지면서 서늘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계곡이나 바다, 수영장을 많이 가요. 혹시 한국에 있는 워터파크를 가보셨나요? 그 수영장 안에 정말 큰 슬라이드나 파도풀도 있어서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음식점도 있어서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데 저는 바다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름에 바다에 가서 휴가를 보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산속에 있는 계곡에 갔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한 후에는 여름에 자연에 가서 휴가를 보낸 적은 없고 집에서 보내거나
작년에는 개인 수영장이 있는 에어비앤비에서 휴가를 보냈어요. 여러분은 코로나가 시작한 후에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하네요. 여름의 대표 음식은 수박, 참외, 복숭아, 삼계탕, 냉면 등이 있어요. 여기서 삼계탕만 뜨거운 음식인데 삼계탕을 여름에 먹는 이유는 닭과 인삼이 열을 내는 음식으로 몸 안에 따뜻한 기운을 주고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몸 밖이 뜨거운데 너무 더워서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먹게 되면 몸 안은 몸 밖과 반대로 차가워져서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운을 내기 위해서 좋은 재료가 듬뿍 들어간 삼계탕을 먹어요. 다음은 가을인데 보통 9월에서 11월을 가을이라고 해요.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를 환절기라고 하는데 이때 날씨가 쌀쌀해지고 건조해지고 일교차가 심해져서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래서 환절기 때는 감기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건조해져서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예요. 가을이 되니까 단풍이 되고 단풍 구경을 하러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산불도 자주 나요. 가을에도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올 때가 있고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런데 가을은 보통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너무 더운 여름에 입지 못했던 다양한 옷들을 입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도 길어져서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봄과 가을이 거의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더 심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노력이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노력은 일회용품과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배달 음식은 플라스틱과 비닐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집에서 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더위를 많이 안 타서 에어컨을 잘 안 틀긴 해요. 그래도 열대야여도 최대한 에어컨을 안 틀고 선풍기로 버티려고 하고 여름이 되어도 참을 수 없이 덥기 전까지는 에어컨을 잘 안 틀어요. 여러분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하는 노력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에 제철 음식도 빠질 수 없겠죠. 가을에 많이 먹는 과일은 사과, 배가 있고 옥수수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해산물도 제철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산물 중에는 고등어, 전복, 굴, 게 등이 있어요. 마지막 계절인 겨울이에요. 한국의 사계절은 특징이 정말 뚜렷해서 겨울에는 정말 추운데 낮에는 보통 영상 10도, 아침이나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요. 정말 추울 때는 영하 20도까지도 내려가요. 겨울에 갑자기 기온이 많이 내려갈 때가 있는데 그때를 한파라고 해요. 한파일 때는 집에 있는 수돗물이 얼 수도 있고 배수구가 얼어서 세탁기 물이 역류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얼을 것 같으면 물이 얼지 않게 수돗물을 조금 일부러 틀어놔요.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요. 또 겨울의 특징은 낮이 짧고 밤이 길어서 보통 해가 아침 7, 8시 정도에 뜨고 오후 5시 정도면 깜깜해져요. 그래도 겨울에는 눈도 오고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 해 겨울에 처음 오는 눈을 첫눈이라고 하는데 첫눈은 보통 11월 중순에서 말에 내릴 때가 많아요. 첫눈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들뜨고 설레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첫눈이 올 때 좋아하는 사람이나 애인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학생 때 수업을 할 때 첫눈이 오면 다들 밖으로 나가서 눈을 구경했었던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눈이 많이 와서
눈이 쌓이면 친구들하고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싸움을 하곤 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눈이 많이 쌓이면 눈사람이나 눈오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에는 연인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제가 한국어 수업하면서 자신의 나라에 눈이 안 와서 한국에서 눈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제게 눈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사실 저는 눈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눈이 올 때는 예쁘지만 눈이 오고 그게 얼면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위험하고 너무 불편해요. 실제로 빙판길에서 넘어진 적도 있고 겨울에 빙판길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눈이 녹으면 땅에 물이 많아지고 도로가 더러워져서 걸어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눈이 오면 차도 많이 막혀서 약속 시간에 늦을 때도 많고 차 사고가 나기 쉬워져서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많은 양의 눈이 한꺼번에 오는 것을 폭설이라고 하는데 폭설이 계속해서 내리면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정전 같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치우는 제설 작업을 해야 돼요. 자신의 집 앞에 눈이 쌓이면 눈을 치워야 해서 겨울에 집 앞에 눈을 치우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겨울은 정말 춥기 때문에 보통 안에 따뜻한 옷을 여러 벌 입고 패딩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외와 실내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겨울에는 굴, 가리비, 광어, 무 등이 제철 음식인데 겨울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음식들은 간식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붕어빵, 호빵, 군고구마가 있고 과일로는 귤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따뜻한 침대 안에서 귤을 까먹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길거리에 붕어빵이나 호떡을 파는 트럭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먹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 팟캐스트는 어떠셨나요? 팟캐스트에서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의 계절의 특징과 제철 음식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에 봐요.